네,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내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가보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오늘도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개부터 빨리 달려볼게요. 네, 오늘 좀 보기 힘드네. 오늘 순위는 정말 오늘 좀 크게 오른 종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 10%가 넘게 있는 종목들이 3개나 있습니다. 크루즈 종목들이 오늘도 좀 강세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유가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옥시덴탈도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1위 바로 보시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약 50조 원이 된 미국의 패스트푸드계의 라이징 스타죠. 치폴레입니다. 멕시칸 스타일의 패스트푸드인데요. 특히 젊은 사람들로부터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분위기를 좀 느낄 수가 있어요. 한국의 치폴레라고 불리는 쿠차라라는 프랜차이즈가 거의 똑같은 상품 구성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맛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치폴레의 이런 인기를 반영해서 연간 총 매장 숫자가 이렇게 연간 계속 꾸준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장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잘 팔린다는 거니까 이렇게 주가도 거의 2년 반 만에 7배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네, 어제는 또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유는 바로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EPS가 주당 수익이고 비트라는 말이 외신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그 예상치를 이겼다, 싸워서 이겼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는 미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comparable sales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동일 매장 매출이거든요. 이 동일 매장 매출이 31.2%가 올랐다고 합니다. 컨센서스는 이 동일 매장 매출 상승률이 30%가 안 될 것이라고 봤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동일 매장 매출이라는 단어는 특정 체인이 1년 이상 소유한 매장에서 생성된 수입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보통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음식료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매출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지표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2분기 실적 크게 올랐으니까요. 이렇게 올해 매출과 주당 순이익도 크게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숫자들보다도 치폴레의 디지털 매출 부분입니다. 작년에 치폴레는 디지털 키친이라는 것을 런칭을 했었는데요. 앱으로 주문해서 픽업하거나 배달을 받는 그런 방식이에요. 저희한테는 익숙한 방식이죠. 당연히 회사 입장으로서는 마진이 올라가는 높은 방식인데요. 저도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쿠팡 이츠 이것 좀 끊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살이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진짜. 네, 완전 다시 돌아가서 이거 치폴레의 디지털 매출이 2분기에 10.5%나 증가해서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치폴레의 브라이언 니콜 CE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증가한 디지털 매출의 경우 아직도 고점에서 80%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팬데믹이 끝나도 디지털 수요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치폴레는 3분기에 소고기 가격 상승과 구인난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몇 주 전에는 임금을 인상하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폴레는 우리는 높은 비용을 고객에게 떠넘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강한 뉘앙스로 자신감에 차서 발언을 했었습니다. 가격 전가 능력이 치폴레에게 있다는 것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가 능력은 곧 브랜드의 가치나 지배력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서 코에는 치폴레가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내다 보일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850달러에서 2,080달러로 상향시켰습니다. 네, 다음은 2위를 기록한 인터퍼블릭 그룹 IPG입니다. 이 IPG는요, 간단하게 말해서 글로벌 탑5 광고 마케팅 에이전시, 광고 회사예요. 이 순위가 잘 안 바뀌더라고요. 여기서는 IPG는 옴니콤에 이어서 3위 정도에 해당하고요. 주가가 아주 작년부터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당시 위기 상황을 좀 떠올려 봤을 때 위기 이후에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 성장률보다 더욱 높게 급반등하는 것이 바로 광고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에 광고 경기가 더욱 빠르게 올라올 것이라는 투자 기대 심리가 발동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더군다나 IPG는 어저께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었으니 정말로 증명이 되어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기도 EPS 빛이 나왔죠. 네,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대표적인 하락 종목 5가지입니다. 하락 종목들 리스트를 보니까 딱 하나 들어오는 종목이 있죠.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 급락세이죠. 사실 넷플릭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구독자 숫자 증감입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2분기에 154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늘렸다고 밝히긴 했지만 주력 시장인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오히려 43만 명의 가입자를 잃었다는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죠. 더군다나 이번 3분기에는 350만 명의 순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사실 컨센서스는 586만 명이었다는 점에서 크게 못 미쳤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이탈 욕구를 제대로 자극한 것 같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경쟁이 심화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2019년과 2020년에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을 좀 보시면 빨간색이 넷플릭스의 점유율이거든요. 근데 2019년은 29%, 2020년은 20%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점차 스트리밍 시장도 민주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넷플릭스를 좋아하고 자주 시청하는 사람들은 이런 미스테리랑 이제 뭐 범죄, 이런 액션물들을 좋아한다고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물들을 좋아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디즈니라든가 훌루나 이런 것들을 보겠죠. 그러니까 이제 각 스트리밍 업체들마다 잘 하는 장르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스트리밍 시장에서 점유율 파이를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넷플릭스가 이렇게 경쟁 격화에 따라서 피벗으로 좀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게 바로 클라우드 게임인데요. 근데 이게 스트리밍 시장만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클라우드 게이밍이기 때문에 아직은 넷플릭스 게임이 언제 나올지 타임테이블도 제시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지금 무료로 일단은 배포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넷플릭스의 행보가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네요. 네, 이제 다음은 순달람의 히든 코너인데요. 오늘은 미래에셋증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스마트하시고 매서운 공격적인 투자를 즐기시는 해외 주식 투자 고수, 투자 수익률 5% 고객님들께서 선택하신 5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수들의 선택은 이게 주식판인지 비트코인판인지 모르겠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가 모두 암호화폐 채굴 비트코인 관련주인데요. 새벽에 아주 큰 이슈가 있었죠.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 캐시 우드, 잭 도시 이렇게 3인방이 참가한 비트코인 관련 토론이 오늘 새벽 1시에 있었습니다. 이 토론에서 대장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아직 보유하고 있고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서 다시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발언을 하면서 이게 가장 투자자들을 열광시킨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반등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오르면 비트코인을 사면 되지 왜 그러면 비트코인 채굴 주식을 사느냐? 이것은 비트코인과 이제 라이엇 블록체인 주가 차트 비교인데요. 이게 보라색이 라이엇이거든요. 미안합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을 때 라이엇 블록체인은 오히려 그 상승률이 더 크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상승 한 방이 더 크다는 것이고요. 라이엇은 참고로 1,569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매일 5.5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한 49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채굴했었네요. 이 두 편은 최근에 상장된 이제 두 블록체인 ETF, BKCH와 RIGZ ETF가 가진 종목들 비중인데요. 공교롭게 여기에 마라톤 디지털, 카난, 그리고 라이엇 블록체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대한 이제 투자가 두려우신 분들은 이런 ETF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대안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달리겠습니다. 순달람이었습니다.